나는 45살 이지은입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풍경으로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회색빛 새벽이 번져올 때 나는 습관처럼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늘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눈동자. 엄마의 모습은 마치 고장난 인형 같았습니다. 나는 익숙하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며 생경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누구세요? 그 물음에 내 가슴은 매일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긴 정지 화면 같았죠. 나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엄마의 텅 빈 눈을 바라보며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의 폭력이 시작된 그날부터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지도요. 엄마는 늘 집안을 정돈하고 밥을 차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었지만 아빠의 그림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나는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원망했고 그 원망은 긴 세월 동안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치매에 걸려 나를 잊어버렸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무표정한 눈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엄마의 침묵을 견디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나의 아픔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 같아 막막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엄마는 정작 나를 잊어버린 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텅 빈 집에서 엄마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마치 엄마가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혼자서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과 나를 옥죄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엄마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싶었고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폭력이 시작되면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보며 지은아, 조용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마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폭력은 엄마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고 엄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차가운 눈빛과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굳게 닫고 나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난 후에도 나는 엄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불편했고
어색했습니다. 엄마의 눈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을수록 더 미워졌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눈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착각했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잃었지만 나의 아픔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 같아 막막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엄마는 정작 나를 잊어버린 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텅 빈 집에서 엄마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마치 엄마가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나는 혼자서 과거의 흔적들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과 나를 옥죄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엄마 곁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웃고 울었지만 우리 집에는 아무런 감정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나는 그 빈 공간을 홀로 채우려 애썼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늘 각자의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빠의 폭력은 집안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엄마는 그 추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침묵했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의 침묵을 외면이라 생각하며 원망했죠. 어린 나는 울음을 삼키며 홀로 폭풍우를 견뎌야 했으니까요. 아빠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밤이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아빠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나는 엄마가 소리치며 아빠에게 저항하기를 바랐습니다. 나를 위해, 엄마 자신을 위해 제발 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내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침묵이 곧 나를 향한 방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와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외면했고 그녀의 침묵을 비겁함이라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훌쩍 자랐고 독립해서 나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와는 명절에나 겨우 통화하는 사이가 되었죠. 나의 마음속에는 엄마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버릴까? 아니면 용서받을 기회일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의무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텅 빈 눈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가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기를 기대했고 어떤 날은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기억을 되찾아 주려 했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했던 옛날 노래를 들려주고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노력하는데 엄마는 왜 나를 외면하는 걸까? 나는 엄마의 병을 원망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삶은 언제쯤 평화로워질까? 나는 언제쯤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엄마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며칠 전 친구 경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도 엄마지만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게 인생이란 이제 엄마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내가 행복해야 엄마도 진짜 행복한 거지. 진짜 행복은 말이야. 남을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건 내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미의 따뜻한 조언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경미는 나와 달리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해.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었는데 엄마를 돌보는 것만이 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행복은 엄마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는데 경미는 나의 이런 생각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었고 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치매에 걸린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무게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삶은 엄마를 위한 희생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미야, 나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경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너의 마음을 알아. 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울렸습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의 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의 죽음을 바라는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물 좀 주시겠어요? 엄마는 나를 간병인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물을 마시다가도 갑자기 멈춰 서서 허공에 대고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엄마의 환영 속에는 내가 아닌 다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는 내게서 기억을 빼앗아가는 동시에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계셨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서 나는 지워졌는데 나는 왜 이토록 엄마를 놓지 못하는 걸까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병실에 앉아 엄마의 과거 사진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녀는 누구였을까? 아빠를 만나기 전에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엄마의 삶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내 아픔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엄마의 삶은 온전히 나의 엄마로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삶을 이해하기보다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과거를 외면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싶어 스스로를 지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치매라는 병은 엄마에게 끔찍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엄마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었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나를 후회했습니다. 엄마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사랑해줄 수 있었는데,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보호자분은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실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늘 텅 비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눈. 나는 그 눈빛에서 엄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폭력과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엄마의 침묵이 단순한 외면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를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떠나려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는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엄마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제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 힘들었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나를 알아보지 못하던 엄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난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 순간 수십 년 동안 닫아놓았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빠의 폭력, 엄마의 침묵,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모른 척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밤들. 나는 그 모든 것을 엄마 탓으로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엄마의 눈물 속에서 나는 엄마도 나와 똑같이 아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엄마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엄마의 마지막을, 그리고 내 아픈 기억을 마주하기로. 나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그동안 느꼈던 모든 아픔과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온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사랑을 구걸하던 어린아이에서 엄마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엄마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아픈 과거를 함께 건너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간병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불러주던 노래예요. 나는 흥얼거리며 오빠 생각을 불렀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아드리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엄마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내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병실에는 웃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 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엄청 울었잖아요. 엄마가 그때 솜사탕 사주셨는데 기억나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순간순간 살아났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감정들을 조금씩 되찾는 것처럼. 나는 엄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톱을 깎아드렸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가끔씩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매일 엄마의 병실을 작은 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하얀 국화, 보라색 펜지를 가져와 병실을 장식했습니다. 엄마는 꽃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는 그 미소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는 수진이라는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수진은 내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처럼 엄마를 대하는 분은 처음 봐요. 마치 친구처럼요. 나는 웃었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이제야 제대로 된 딸이 되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도 치매 환자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못 알아보셨죠. 그런데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 집중했어요. 제 행복이 곧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지은 씨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수진과의 대화는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엄마도 당신을 미워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폭력에 침묵했던 자신을 미워했고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엄마의 고통이 내 고통보다 더 깊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기적처럼 좋아지셨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지신 경우는 드물어요. 보호자분의 정성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우리 딸 참 예쁘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싱그러운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저기 가서 같이 걸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눈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엄마는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가는 걸까?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엄마를 다시 덮친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엄마는 나를 뿌리치셨습니다. 가! 저리 가! 너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엄마의 병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을 넘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아직 그 끔찍한 시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외면했던 아픔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엄마의 고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폭력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삶은 아빠의 폭력과 나의 존재 사이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죄책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내가 엄마의 불행의 원인이었다니. 나는 병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엄마의 병실 문을 닫고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삶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나의 평화로운 삶도. 나는 길거리를 헤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까요? 엄마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서. 그러다 문득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나는 엄마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나도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를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너무 미워했어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엄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내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이제 우리 행복해져요. 나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숨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내게 속삭이셨습니다. 고맙다. 내 딸,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내게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기신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내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미와 수진을 만나 웃고 떠들었습니다. 엄마의 방을 정리하며 나는 어린 시절의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웃고 계신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때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보듬어 주는 데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은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고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는 오늘도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이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당신의 딸, 이지혜는 이제 정말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